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라 그래서 안 갔어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을 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이 쉽게 쳐지고 잘 맞는다. 그렇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생리 원장이고요. 라이스. 시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이 다 끝나면 끝났을 때. 대답해 주시죠. 똑같을 때 습관이 나오는군요. 자,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생리 원장이고요. 라이트 사이드 스윙 공인 인스트럭터 레벨 4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 코치를 얼마나 하셨나요? 골프 코치를 한 거는 1993년도부터 했으니까 중간에 조금 약간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 외의 시간에는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한 30년 가까이 되셨죠? 네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왜 선수로 시작하셔서 골프 코치로 전향을 하셨습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수로서의 스틸력이 부족하셨는데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하긴 했는데 굉장히 훅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합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얻지 못해서 이제 좌절 아닌 좌절을 통해서 다시 이제 국내에 와서는 코치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게리 에드윈 씨와의 첫 인연이 궁금합니다. 네, 게리 에드윈 씨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굉장히 당시 호주에서 유명 코치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그 당시는 제가 게리 에드윈 씨의 레슨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돼서 이제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국내에 와서 제가 이제 프로 선수들하고 주니어 선수를 가르치면서 매년 호주를 방문해서 이제 저희 학생들을 게리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게 하면서 라이트 사이드 스윙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럼 간단히 라이트 사이드 스윙하고 다른 근데 이제 공을 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이 쉽게 쳐지고 잘 맞는다.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페 회원 중에 그 회원님 중에 될 때까지 하라는 님의 질문입니다. 네. RSS의 장점만 얘기하는데 네. 그럼 단점은 없나요? 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단점이 분명 있죠. 단점이 없는 것은 뭐 없으니까요. 라이트 사이드 스윙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라이트 사이드 스윙을 배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골프 스윙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보는 눈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학생이 본인의 잘못을 이 영상으로 보면 너무나 잘 알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스윙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나의 원인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학생은 괴로워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내 스윙의 문제점이 잘 보여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나를 보는 것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맞습니다. 네. 자신을 모르게 되면 뭐 네. 쉽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또 하나 될 때까지 하라님의 질문인데요. 네. 국내에는 왜 라이트 사이드 스윙 프로 선수가 보이지 않나요? 국내에서 이제 저한테 배운 제가 이제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이제 국가대표 출신도 있고 그리고 이제 투어 프로를 지금 뛴 선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 테스트 합격한 이제 선수들이 있는데 현재 투어에서 괄목할 만한 그 성과를 거둔 프로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도한 라이트 사이드 스윙의 숫자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국내에 많이 전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유명 선수들의 스윙 있지 않습니까? 네. 타이거 우즈라든지 브라이슨 디셈버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스윙을 일반 사람들은 선호하게 되는 게 당연할 텐데 굳이 라이트 사이드 스윙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건 있겠지만은 걸음걸이를 할 때 똑바른 자세로 걸을 수도 있고 삐딱한 자세로 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데 약간 삐딱한 자세로 빨리 달려서 우승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올바른 자세로 빨리 달리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그냥 제가 급하게 질문을 드리는데 네.
레프트 사이드 스윙어 중에 가장 그래도 앵글이 좋다,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수가 있으신가요? 일단 우리가 이제 라이트 사이드 스윙 패턴에 굉장히 가깝게 공을 친다라고 하는 투어 탑 플레이어들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코치진끼리 얘기를 하면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상엽 코치님이 말하는 좋은 골프 스윙이란 무엇인가요? 좋은 골프 스윙이란 자기가 만족하는 스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트 사이드 스윙을 좋아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라이트 사이드 스윙을 좋아하는 거고, 또 다른 부류의 골프 스윙은 뭐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상 동작, 우리가 얘기하는 보상 동작이 있더라도 본인이 그거를 충분히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훌륭한 선수인 거고, 단 이제 우리는 선수가 아니라 나는 이런 스윙을 하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주 골프 유학 1호라고 하신 걸 봤는데 왜 미국이 아닌 호주로 골프 유학을 가셨죠? 제가 이제 호주 골프 유학을 간 게 88년도예요. 88년도 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해외로 이제 순수하게 골프 유학을 간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모르게 어떤 호주 다른 지역에 누군가가 갔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제 주위에는 없었고요. 그리고 호주를 가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좀 청년기에 좀 술도 좋아하고 잘 말썽을 많이 펴가지고 이제 골프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호주에는 이제 연구자가 있었어요. 사촌들이 살고 있어서. 그래서 미국으로 선택하지 않고 호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호주의 골프 수준과 우리나라의 골프 수준을 비교하신다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뭐 어디가 높다고 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약간 성향이 약간 네. 다른 경향이 있고, 호주에서의 선수들은 굉장히 그 경기력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교육 방식이라기보다 굉장히 자율적으로 그냥 즐겁게, 그냥 꼭 우승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준호 시절부터 결과.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장점은 경기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 경기력은 중고연맹 시절 시합에서부터 혹독한 그런 프러시아에서 시합을 해왔기 때문에 투어에 나가서도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질문은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질문이기도 한데 네, 대답하기 곤란하신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은 멀리 치고 싶어 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이 드시고요. 운동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빠르게 휘두르십시오. 근데 이제 어떻게 멀리 치느냐죠. 그렇죠? 어떻게 정확하게 자기가 컨트롤하고 멀리 치고 그걸 지속할 수 있느냐. 그거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에 라이트 사이드 스윙 퍼스널 매뉴얼 북을 발간하셨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제가 인스트럭터 코스를 밟았을 때 교재로 처음으로 받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용이 어렵고, 그리고 라이트 사이드 스윙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아주 단순하게 집약적으로 표현을 하는 책인데,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편찬하게 된 거는 라이트 사이드 스윙이 조금 알려지면서 이제 독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떠한 기준이 되는 그 책만 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는 되게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연습을 하시다가 그래도 어떤 이게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게 표시되어 있나,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독학 골퍼들에게 추천하실 만한 책인가요? 꼭 필요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독학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그 방향대로 가다가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옆방향으로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옆방향으로 갔을 때 만약에 그 책에 나온 거를 봤으면은 정석, 그러니까 이제 연습은 굉장히 개인별로 오버해서 다양한 방법을 하잖아요. 근데 교본에는 정확하게 이런 동작, 이런 위치, 그런 거를 명확하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라고 서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코치님의 유튜브 채널이 아주 성장하고 있는데 그 보시는 분들이 골프 영어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 네. 단순한 것과 괴리가 있지 않냐.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듣고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이거를 좀 어떻게 알기 쉬운 표현으로 이제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어로 제가 이제 그 용어를 듣고 했는데 한국어로 마땅히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문제는 지금도 제 과제로 남아 있고요. 좀 더 쉬운 한국말 표현으로 적절한 표현을 찾아서 점진적으로 좀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그 한국 말로 하시겠다는 말이 있어서 네. 저희 라이사이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앞동네입니다. 앞동네. 네, 그 생리 원장님의 네. 그 만드신 표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앞동네가 과연 무엇을 얘기하나요? 앞동네는 저를 기준으로 이쪽을 얘기해요. 여기가 앞에 시트고 뒤에 있는데 이쪽이 앞동네. 다시 말하면은 라이스 스윙은 이 스로잉 모션이라서 몸을 옆으로 쓰기 때문에 네. 앞으로 힘을 쓴다. 그런 차원에서 앞동네인데, 만약에 이렇게 뒤로 주로 이제 턴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밑으로 힘을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앞동네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라고 레슨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앞동네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앞동네를 사람들이 몸 앞을 얘기하는 이쪽을 다 말씀하시고 대부분들이 있어요. 타겟 쪽을 말합니다. 그게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좋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이 성장세이신데 실제 오프라인 레슨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계셔서 그 혹시나 사람들이 화면과 실제는 다르지 않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 제가 이제 레슨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대본이 하나도 없이 그냥 레슨하는 거를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근데 진짜 리얼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욕심은 정말 많은 분들, 다양한 분들을 제가 실제 레슨하는 모습을 올리고 싶은데, 이제 개인 얼굴이 노출되고 하니까 이제 제가 잘 허가받은 사람들의 한테만 국한돼서 하고 있는데, 제가 레슨할 때는 굉장히 그냥 본능적으로 이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준이 될 만한 거를 제가 설명을 하는 거고, 그리고 라이브 레슨 같은 경우는 사람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필요한 교정을 위한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레슨을 따라해서는 안 되겠네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이제 같습니다. 패턴별로 나누는데 크게 나누면 한 6개 패턴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게리 딘스가 얘기한 패턴은 만도 셀 수가 없대요. 그 사이에 엄청난 많은 패턴과 패턴 사이에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레슨할 때는 그 사람한테 정말 이 패턴에서 모델로 가기 위한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섬세한 작업을, 느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다르게 흉내를 내셔도 도움이 오히려 안 되고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하군요. 네. 솔직하게 대답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라이트 사이드 스윙이 과연 단순한 게 맞나요? 단순합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근데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설명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상적인 표현이 없이 이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됐고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접하신 분들은 되게 복잡하다, 그렇게 어렵지? 하지만 만약에 추상적으로 그냥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학생이 당연히 어렵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러네요. 오히려 단순한 것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표현들이 구체적이고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자, 네이버 라이사이드 스윙 카페 회원들이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상당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3,000명 기념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카페 회원 여러분, 생리원장입니다. 처음에 카페를 처음에 오픈했을 당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네, 우리 카페 회원이신 그 황산백님이 이 카페를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벌써 3,000명이라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카페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카페에 그런 저희보다 큰 카페들도 많이 있지만은 내가 우리 카페에 대해서 자부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우리 회원님들의 높은 수준과 그리고 이 골프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정말 높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더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오늘이 있기까지는 진짜 100% 카페 회원님들이 없었으면 이 일이 만들어질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질문과 그리고 질책 이런 진지한 그런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코치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저희 성격상 이렇게 계획적이지는 않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는 뭐 별로 없고요. 그냥 잘 되겠다. 그 이유는 라이트사이드 스윙이 저는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라이트사이드 스윙을 이해하는 대한민국의 머리가 뛰어나신 분들의 골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를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뭐 비주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뭐 비주류로 남더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 주위에 아마도 라이트사이드 스윙을 사랑하는 분들이 지금보다는 5년 뒤, 10년 뒤면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저는 그게 계획입니다. 그러면 라이트사이드 스윙이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나요? 대중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화가 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을 저는 많은 골퍼들한테 알려줘서 그들이 골프가 더 즐거워지고 골프 스윙이 편해지고 그렇게만 된다면 꼭 뭐 많은 분들이 하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라이트사이드 스윙을 쉽게 보여지기 때문에 금방 시작했다 또 금방 포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 공감합니다. 저 역시 첫 번째 게리 선생님의 레슨을 받고 안 갔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너무 이상했으니까요. 도저히 그렇게 해서 힘을 어떻게 쓸까?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영어도 부족하고 이해도도 부족했는데 라이트사이드 스윙을 이제 처음에 접하면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지만은 무언가 본인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동작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그 느낌이 그 갭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지 실제 그것을 익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이 쉐입만 지키고 치면은 되는 굉장한 단순한 스윙인 것만큼 확실합니다. 네이버 카페 라이트사이드 스윙의 회원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빈 후님의 질문입니다. 공을 옆으로 가격한다 생각하고 임팩을 하시나요? 예를 들면 망치질, 파리채, 두꺼운 몽둥이, 가는 회초리, 느낌을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전부 다 레슨할 때 표현하는 설명들인데요. 제가 공을 칠 때는 어떠한 그런 망치질을 한다, 회초리를 한다 그런 느낌은 없고요. 이미 제 몸에 반영되어 있는 걸 그대로 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공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스윙을 교정할 때 이렇게 집어넣거나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연습할 때 이제 약간 드릴 할 때는 굉장히 그런 느낌적인 거가 필요하지만 라이트사이드 스윙이 어느 정도 익혀지게 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을 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케빈 후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탑에서 내릴 때 반동을 주나요? 탑으로 가는 동시에 내리면 샤프트가 휘는 반동 등이 일어나니까, 아니면 천천히 올려 멈추듯
하고 바로 손으로 내리는 건가요? 네, 좋은 아주 질문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백스윙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약간 백스윙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오는 느낌은 들면 안 되고요. 만약에 천천히 하고 빨리 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백스윙 때 이렇게 팔끝이 먼저 간 게 다운스윙 때는 반대로 팔끝이 먼저 출발하는 그런 순서만 맞추면 상관이 없습니다. 스피드는 백스윙을 천천히 하거나 빠르게 하거나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반동이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멈췄다 내리는 것과 네. 그 크로스 상태로 올려서 네. 반동을 주고 내리는 것에 네. 트리거 같습니다. 이게 네, 질문의 맞습니다. 내용이.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수직적인 다운스윙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게 이제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수평적으로 클럽이 이렇게 옆방향으로 다니게 되면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네. 다음은 앞으로 디버슬님의 질문입니다. 라이트사이드 스윙 모델 스윙의 유명 선수들의 단점, 장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모델 스윙만 지금 이제 봤기 때문에 잘 이제 확실하게 모르실 텐데요. 저는 호주 본교에서 펜플링이나 개빈 코스나 피터 시니어가 직접 레슨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연습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모델 스윙에 나온 그 모델들의 형태가 굉장히 모델 스윙에 완벽하게 가까운 그런 영상을 모델 스윙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평상시 때 다시 레슨을 받고 왔을 때는 모델 스윙이 아닌 엄청나게 잘못된 동작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가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 가장 가깝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요. 다시 말하면은 항상 다르다. 그들은 항상 다른 스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자기가 좋은 스윙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앵글을 가졌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스윙 앵글을 유지를 잘하는 선수는 개빈 콜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제니퍼 럽님의 질문입니다. RSS에 적합한 퍼터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서의 퍼터는 이제 약간 이 쉐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퍼터의 형태를 구분해서 선택하시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Y자로 쓰는 경우에 맞춰서 로프트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쉐입이 없으면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로프트가 생겼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로프트를 생성한 퍼터를 쉐입을 만들면은 페이스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라이트 사이드 퍼팅을 하면은 피팅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퍼터를 선택하면 되는 게 있고, 또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말레 퍼터 같은 경우는 밸런스하고 그리고 토우가 이렇게 도는 밸런스가 두 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생각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이트 사이드 스윙은 토우 밸런스가 유리한 건가요? 그렇죠. 어라운드를 시키니까요. 네. 이렇게 버티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천을 하시자면 일자형 퍼터? 네. 하지만 꼭 퍼터를 라이트 사이드 스윙 퍼터를 한다고 해서 퍼터를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주 미세한 차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퍼터로도 쉐입을 만들어서 치시면 됩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레슨 영상 중에서 손에 꼽는 레슨 영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만든 레슨 영상을 제가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제가 어떤 레슨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레슨이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사실은 준비 자세에 관한 레슨 영상입니다. 하지만 준비 자세, 그리고 이제 뭐 칩샷, 숏게임에 대한 레슨인데 굉장히 호응도가 낮습니다. 네. 실은 이유는 그 출발이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원점, 어떤 자세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 스윙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출발을 올바르게 서지 않고 스윙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 뒤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샷할 때 에임을 잘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에임은 굉장히 아마추어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는데요. 에임보다 더 중요한 거는 클럽이 다니는 길이에요. 만약에 제가 타겟을 등지고 쳤을 때는 더 이렇게 클럽을 앞으로 보내서 치게 되었고, 이 샤프트면이 어떻게 다니는 길이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에임이 중요하게 되는 케이스는 클럽이 가파르게 내려오는 케이스입니다. 가파르게 내려왔을 경우에 에임을 잘못 쓰게 되면 치명타가 되지만, 스윙면으로 클럽이 이렇게 다니게 됐을 때는 에임이 달라도 나는 스윙면으로 이렇게 통과시키게 된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네, 아주 좋은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바 79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것에 정착하기까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리 선생님의 레슨은 어떠셨나요? 제가 라이트사이드 스윙을 익히고 라이트사이드 스윙을 어떻게 가르치냐에 대한 그런 배움은 저희 학생들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제가 이 코치를 어떠한 삼자가 아닌 제가 스스로 그거를 배웠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제 학생들을 게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긴 한 15년간의 게리 선생님이 저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그 게리 선생님의 레슨을 한 500개 정도를 내 카메라로 전부 다 담아서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게리 선생님은 너는 도대체 내가 하는 레슨을 몇 개를 가져 있냐, 내가 추측해도 너는 한 300~400개 갖고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가 라이트사이드 스윙을 배우게 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유스타님의 질문입니다. 황삼백과 유스타 중 누가 더 잘 치나요? 크크크크. 크크크크로 답을 하겠습니다. 황삼백과 유스타는 굉장히 성향이 다른 골퍼입니다. 그래서 유스타는 굉장히 앵글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거를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실전에서 보면은 굉장히 결과를 중시하는 그런 골퍼라고 볼 수 있고요. 황삼백은 스윙을 지금 내가 연마하고 있을 경우는 결과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두 골퍼를 저는 다 높이 평가합니다. 네. 다음은 중투장님의 질문입니다. 질문이 무지하게 많죠? 많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네. 스톱, 라이트사이드 임팩을 알기 전에 정확한 쉐입으로 설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볼 때는 그 임팩을 모르면 쉐입 자체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네, 중축장님이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랐고요. 내가 레슨을 하면서 물론 준비 자세에 대한 쉐입에 대한 레슨도 하지만은 어떤 그 학생이 임팩의 이미지가 변화됐을 때,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어서 그의 준비 자세 쉐입을 봤을 때는 바뀌어 있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임팩이 바뀐다고 해서 쉐입이 싹 바뀌진 않죠. 네. 클럽의 지체 현상이 없을 수가 있나요? 라이트사이드 스윙에서는 샤프트의 탄성이 크게 필요 없나요? 어느 분이 질문하신 거죠? 중투장님의 질문을. 중축장님은 굉장히 수준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기존 스윙에서는 그 지체, 그 클럽이 지체돼서 온 거를 앞으로 먼저 선행시키는 동작, 캐치업을 쓰는 거고요. 라이트사이드 스윙에는 그 지체 동작이 없게 느껴져요. 하지만 휘처리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지체를 샤프트의 탄성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 게 샤프트가 이렇게 늦게 왔던 게 임팩 때는 이렇게 컴백했을 때 반대로 이렇게 휘는 시점에서 공을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이 연속해서 있었는데 질문에 답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상하체에 꼬임이 없다면 어디서 저항이 생기는 걸까요? 팔이 붙어 있는 어깨만 움직이고 여기서 저항이 발생되나요? 자,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서는 이 상하체 꼬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턴을 돌리는 턴을 가지고 힘을 축적하지 않고 그냥 이 코를 가격하는 지점에 위치를 시키고, 그리고 이 공을 가격하는 직접적인 부분이 클럽 헤드를 먼저 출발시켜서 이 코어를 두고 클럽이 뒤로 빠진 상태,
그렇게 힘을 축적을 시키고 그 자세가 장전된 자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턴의 방식, 턴을 해서 힘을 축적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더해서 보통 사람들은 몸에 꼬임이 많아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스윙의 아크가 커야 네. 스윙을 강하게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상반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어딘가에 오른쪽에든 몸의 어떤 강력한 부분에 꼬임이 있지 않으면 거리를 못 낼 것 같다. 맞습니다. 충분히 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힘들어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들의 꼬임이 있어야지만 백스윙 때 힘을 쓸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다운스윙 때 그 꼬임을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다운스윙 때 그 꼬임이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힘을 몸의 안쪽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꼬아서 안쪽의 힘을 가지고 공을 가격해야지 이제 파워를 느끼시는 건데, 라이트 사이드 스윙은 반대로 안쪽이 아니라 아웃사이드 포인트, 제일 밖에 있는데 힘을 쓰기 때문에 그 꼬임을 하면 그 밖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상체의 어느 부위가 당기거나 늘어나거나 틀어지는 느낌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쪽 파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쪽 파트. 네. 이쪽 파트를 4개를 누가 잡고 있고 이쪽 파트를 이렇게 당기는. 그러니까 이런 활대를 놓고 이렇게 와인드판 느낌과 숙여진 자세에서 오른몸에 공간이 있으면은 굉장히 파워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체는 우측 좌측 느낌인가요? 이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에서 저항을 느끼시나요? 이것은 하체의 방향을 물어보는 질문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쉬미 동작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모델을 보면 이렇게 하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전된 거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골퍼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하체하고 이 가슴팍하고 다 정면을 바라본 상태로, 다시 말하면 이런 상태로 백스윙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만 모델 스윙 같이 쉬미가 된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몸은 정면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왼쪽이 높은 건 어깨의 수평 회전이 타겟 방향으로 일어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어깨가 이쪽으로 끌려오지 않아야지만 앞쪽으로 힘을 쓸 수 있는 던지는 자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앞쪽으로 힘을 쓸 건데 저의 몸이 뒤쪽으로 힘을 쓴다 그러면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 던지는 자세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다 이쪽으로 힘을 쓰는 모든 던지는 동작은 왼쪽 턴을 하지 않습니다. 탑에서 임팩트 직후까지 헤드가 닫히는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셋까지 최대한 열려 있다가 닫히는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하시나요? 네. 아웃인 느낌이 없으신가요? 손목이 풀려나가는 듯한 느낌이 아닌가요? 정답은 개인마다 틀려야 됩니다. 만약에 클럽이 다운스윙 때 너무 열려서 오는 사람 같은 경우는 닫히는 느낌이 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반대로 여러 형태에 따라서 반대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정답은 클럽은 몸 앞에서 스퀘어 상태로 접근해야 됩니다. 대다수는 닫혀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축단님의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게리 선생님의 레슨 첫날 양다리를 쫙 벌해서 치라는 말에 황당해서 다음에 가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왜 또 가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라 그래서 안 갔어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이거 뭐 방카샷도 아니고 드라이버를 이렇게 치라 그러는데. 근데 왜 가셨냐요?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고 한번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가봤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너무 이상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RSS에 확신을 가지시게 된 시기나 이유가 있습니까? RSS를 배우면서 RSS에 난 이걸 확신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거를 나는 결정했어 라고
단정 지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신뢰했고, 그리고 그가 얘기한 얘기가 저의 이제 골프적으로 상식적으로 굉장히 올바르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그가 말한 거를 지금 100% 이해를 할 수가 없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계속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더 알아야, 아셔야,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론적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실제 스윙 시 힘이나 정교함인가요? 뭐 두 가지 다 맞습니다. 근데 게리 웨이딘 씨하고 그 레벨 5 코치들도 지금도 자기 스윙에 픽스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코치로서 이제 가르침도 있지만은 모델 스윙 같은 자기가 그런 스윙을 했을 때 아주 미세한 그런 느낌적인 거에서 굉장히 학생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인스트럭터는 자기의 스윙을 고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더 부족하다고 느끼는 첫 번째는 이제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그 학생을 빨리 픽스 시키기 위한 그런 어떠한 작업의 기술. 뭐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게리 웨이딘 씨에 비한다면 훨씬 아직도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배움의 길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도하신 분들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으신 분은 누구인가요? 완성도가 높으신 분들은 사실 비기너 레슨에도 있었고요. 그 오랫동안 뭐 배우신 황산백님, 유스타님 그 외에 저한테 오랫동안 레슨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거를 어느 분이 더 완성도가 있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힘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좋은 스윙으로 변했지만은 그 좋은 스윙이 현재까지 유지되기 힘들다. 결국 픽스를 시켰지만은 그거를 영원히 자기 스윙으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모두 뭐 픽스 되신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라운딩은 가시나요? 핸디캡은 어떻게 되시나요?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을 하셨군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중특자님의 질문이 역시 계속되고 중직자님 있습니다. 질문이요. 자, 제가 라운딩에서 점수를 세면서 해본 적은 거의 없고요. 한 황산백님하고 호주 본교에 갔을 때 우리 프로 선수들 둘이 편을 먹고, 그리고 황산백님 저하고 먹고 한번 피자 내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점수를 헤아려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베스트 볼로 해가지고 저희가 승리를 했는데, 우리가 조금 아페티를 쓰고 핸디캡을 했는데, 그때 뭐 2분 쳤나요? 원언더 쳤나요, 우리가? 2분 쳤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프로 선수들을 제압하고 피자를 얻어 먹었고요. 그리고 비거리는 그렇게 공을 시컨 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코어링을 하고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돈 내기를 하면 이제 제가 완전 핸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열심히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뭐 거리를 얼마 보내겠다는 생각하고 라운딩 한 적은 별로 없고요. 최근에 그냥 라운딩을 한다 그러면 내 스윙을 좀 변화시켜서 좋게 하려고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 시도해보고, 뭐 지금 친다 그러면 한 230m, 40m는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디캡 핸디캡? 핸디캡은 노 코멘트입니다. 네. 혹시 원래 회를 진행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웨딩맨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원래 가치련 공식적인 정기적인 그런 모임은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고요. 이제 좀 이제 코로나 여건도 개선되고 하면은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RSS 친선 시합, 네. 토너먼트. 네, RSS 시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네. 노벨님의 질문입니다. RSS 스윙 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다 백스윙이 빠른 듯합니다. 천천히 들면 안 되나요? 자, 제가 한 이제 레슨 중에서도 이제 그런 파트의 레슨이 있어요. 그게 라이트 사이드 스윙과 기존 스윙의 다른 점입니다. 라이트 사이드 스윙은 몸하고 클럽 끝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백스윙을 천천히 하셔도 되고 빨리 하셔도 돼요. 나는 7번 아이언 가지고 빠른 속도를 낼 거야. 축축. 그리고 7번 아이언 가지고 느린 속도를 칠 거야. 이렇게 움직임을 쓰기 때문에 백스윙의 속도, 그거는 상관없게 돼서 이제 이런 동작이 없기 때문에 백스윙을 천천히 해라. 기존 스윙에서는 이제 이런 움직임을 쓰기 때문에 백스윙을 빠르게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노벨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황삼백님과 유스타님 중 솔직하게 더 말 안 듣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이해합니다. 원장님의 패턴은 드래그, 레이오프라고 하셨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의 패턴은 레이오프 샷입니다. 레이오프 드래그로 가서 틸트가 돼서 레이오프로 클럽 페이스를 대서 이렇게 인사이드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릴리스를 하지 못하고 공을 치는 패턴입니다. 자, 다음 황삼백님과 유스타님의 패턴도 알려주세요. 황삼백님은 전형적인 크로스, 백스윙 때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와서 틸트, 그리고 오버로테이트입니다. 틸트 플러스 오버로테이터, 오버 더 탑, 크로스에서 크로스가 됐기 때문에 다운스윙 수직으로 인사이드로 집어넣어서 이제 칠 때 클럽을 풀어서 던지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유스타님의 패턴은 반대입니다. 클럽을 이렇게 밖으로 들어서 밖으로 이렇게 아웃인으로 클럽을 세워서 치는 타입입니다. 틸트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나쁜 게 너무 많습니다. 다 모여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볼 때 중투대님이 개인적인 자기 패턴을 해결하고 싶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네. 레이오프 패턴인 사람은 네. 뭘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뭡니까? 레이오프 같은 경우에 결정적인 원인은 왼팔이 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멀어지게 되죠. 네. 멀어지면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반대로 안으로 오면 세워지게 돼요. 임팩 시에 푸시되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볼에 압착되는 느낌으로 아시는 건가요? 저의 경우는 저희 패턴 경우는 너무 이렇게 샷인 클럽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너무 나는 민다고 미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당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느낌으로 공을 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스톱 동작이 전혀 없이 이렇게 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약간 이렇게 모아지는 이렇게 압착돼서 이렇게 치는 느낌이 필요한 패턴도 있겠죠. 네. 몇 가지 질문을 건너뛰고 레프트 사이드 스윙과 팔은 같고 몸은 다르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수가 느끼는 손에서의 임팩감도 비슷한가요? 아마 다를 겁니다. 몸이 달라지면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레프트를 치던 사람이 이제 올바른 팔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케이스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도훈 선수나 만약에 타이거 우즈 같은 선수가 왔을 때 게리 선생님은 그들의 팔 같은 걸 많이 변화시키지 않아요. 준비 자세를 바꿔주고 처음에 출발하는 부분은 이렇게 출발하지 말고 이렇게 출발하라고 생각하고 공을 칠 때는 펀치를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의 스윙은 라이트 사이드 스윙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을 쳤을 때 모양은 바뀌어져서 치고 있지만 느낌은 전혀 다른 느낌일 겁니다. 뭐 벤오건 랩이라든지 스플릿 핸즈 드릴, 암볼, 타이어 패스트, 암 스피드 드릴 등 어떤 것이 라이트 사이드 스윙의 느낌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드릴인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네. 타이어 드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설명을 좀 필요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드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드릴이 지금 현재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 레슨 하다 보면은 그 즉흥적으로 코치가 드릴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 드릴은 그 학생의 패턴을 교정하기 위한 어떠한 동작의 변화시키기 위한 느낌을 학생으로부터 발견하기 위한 연습 방법인데요. 약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여러 가지 드릴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레슨 시간에 제공된 이런 느낌의 이런 드릴을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게 최선의 방식이고요. 그렇다고 모든 드릴을 다 한다고 해서 그거를 다 학생이 그거를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요지는 암 스피드 드릴을 말씀하신 것도 있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 스피드 드릴을 보기에는 되게 쉽고 단순해 맞습니다. 보이는데 실제로 스윙에 그게 접목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맞습니다. 저도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그 암스피드 드릴을 열심히 하는 게 네.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암 스피드 드릴은 라이트 사이드 스윙의 파워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코어를 두고 이렇게 흔들잖아. 실제 공을 칠 때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백스윙에서 턴만 줄였어. 근데 칠 때는 이런 식으로 안 치게 되면은 빈 스윙에서는 들지만 공을 칠 때는 다 잘못된 다운스윙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암스피드 드릴을 처음 접했을 때는 네. 저게 뭔 드릴이야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암스피드 드릴이 전부구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옆방향으로 빼서 드릴. 네,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분들도 네. 똑같이 저랑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암스피드 드릴은 엄청난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될 때까지 하라님의 질문입니다. 아직 PGA 등 RSS 스윙어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존 스윙의 방법이 뭐 수천 가지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코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사이드 모든 골프 스윙, 모든 선수들 중에 라이트 사이드 스윙으로 성공한 선수를 꼽으라면은 전체 대비 라이트 사이드 스윙이 되기 때문에 몇 명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 코치로부터 라이트 사이드 스윙을 배워서 투어에서 성공한 숫자를 따지자면 아마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한 코치가 메이저 3명과 그리고 미국 PGA 투어에서 뛴 선수들의 합을 옛날에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기린 선생님이 가장 많았어요. 네, 이게 한 번 스쳐간 코치가 아니라. 네, 그렇죠. 네. 질문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